플러터, 플러스 사인 스프링부트, 융합 개발이라는 주제로 전자책을 저술하신다니 멋진 프로젝트네요. 머릿말을 작성하실 때 독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내용과 이 책이 제공할 가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예시 머릿말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 책은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두 기술, 플러터와 스프링부트의 융합에 관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플러터는 빠르게 성장하는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개발 프레임워크이며 스프링부트는 자바 기반의 강력하고 유연한 백엔드 개발 도구입니다. 이 두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모바일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두 프레임워크를 통합하여 실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초보자부터 경험 있는 개발자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인 설명과 실용적인 예제를 통해 독자들이 이 두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의 강력한 조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현대적이고 반응이 빠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의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창작에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플러터와 스프링부트가 만나는 흥미진진한 세계로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이 머릿말은 책의 목적과 독자에게 제공할 가치를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책의 특성에 맞춰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플러터 플러스 사인 스프링부트 융합 개발이라는 주제의 전자책을 위한 서문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서문은 책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그에 맞는 서문 예시입니다.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분야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이 있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플러터 플러스 사인 스프링부트 융합 개발이라는 이 책을 통해 저는 두 개의 강력한 기술, 즉 구글의 플러터와 스프링의 스프링부트를 결합하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모바일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정입니다.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주된 동기는 시장과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두 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플러터의 유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능력과 스프링부트의 견고한 백엔드 개발 기능은 서로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두 프레임워크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실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각 장마다 실용적인 예제와 심도 있는 설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은 두 기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개발 여정에 있어 중요한 지침서가 되길 바라며 플러터와 스프링부트의 매력적인 결합이 여러분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험을 시작합시다. 이 서문은 책의 주제와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독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학습 경로와 결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문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터 플러스 사인 스프링부트 융합 개발 전자책을 위한 목차를 구성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차는 두 기술의 기본부터 심화 주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독자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시 목차입니다. 제1부 기초 다지기 소개 1.1 플러터와 스프링부트 왜 함께 사용하는가 소개 1.1 플러터와 스프링부트 왜 함께 사용하는가 1.2 이 책의 대상 독자 플러터 소개 2.1 플러터의 기본 개념 2.2 개발 환경 설정 2.3 첫 번째 플러터 앱 스프링부트 소개 3.1 스프링부트의 기본 개념 3.2 개발 환경 설정 3.3 간단한 레스트펠 API 구축 제2부 심화학습 4 플러터 앱과 스프링부트 API의 통합 4.1 데이터 통신 기초 4.2 레스트펠 API 연동 4.3 오류 처리 및 최적화 5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달 5.1 플러터 위젯 깊이 이해하기 5.2 반응형 디자인 구현 5.3 사용자 경험 향상 6 백엔드 서비스 확장 6.1 데이터베이스 통합 6.2 보안 및 인증 6.3 성능 최적화 및 확장 제3부 실전 프로젝트 7 종합 프로젝트 모바일 앱 개발 7.1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 7.2 프론트엔드 개발 7.3
백엔드 통합. 8. 배포 및 운영. 8.1. 앱 배포 준비. 8.2.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백엔드 배포. 8.3.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A. 플러터와 스프링부트 참고 자료. B. 문제 해결 가이드. C. 추가 학습 자료. 이 목차는 플러터와 스프링부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시작해 심화 주제와 실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각 섹션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목차는 여러분의 책의 내용과 구조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1.1절) 플러터와 스프링부트. 왜 함께 사용하는가? 는 플러터와 스프링부트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이유와 그들이 함께 작동할 때 나타나는 장점들을 탐구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 섹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플러터와 스프링부트. 왜 함께 사용하는가? 이 장에서는 플러터와 스프링부트, 다 현대 앱 개발에 있어 어떻게 강력한 조합을 이루는지 탐구합니다. 두 프레임워크는 각각의 영역에서 뛰어난 기능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이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개발자들은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개발. 플러터는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고품질의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하나의 코드베이스로 다양한 플랫폼의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플러터는 세련되고 부드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풍부한 위젯 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개 요소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백엔드 기능. 스프링부트는 자버 기반의 백엔드 개발을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REST API 개발, 데이터베이스 통합, 보안 등 다양한 백엔드 요구 사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빠른 개발 및 배포. 스프링부트는 관례에 따른 구성, 컨벤션 오버 컨피겨레이션과 자동 구성, 오토 컨피겨레이션 기능을 통해 개발자가 빠르게 개발하고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통합된 개발 경험. 플러터를 통한 프론트엔드와 스프링부트를 통한 백엔드 개발을 결합함으로써 개발자는 원활한 통합 개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능과 생산성의 균형. 플러터의 고성능 프론트엔드와 스프링부트의 효율적인 백엔드 처리 능력은 앱의 성능과 개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시장 출시 시간 단축. 두 프레임워크의 결합은 개발 과정을 단순화하고 빠른 반복과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여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이 섹션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가 각각 제공하는 독특한 기능과 장점을 소개하며 이들이 이 섹션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가 각각 제공하는 독특한 기능과 장점을 소개하며 이들이 함께 사용될 때 어떻게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고 강화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두 프레임워크의 결합이 왜 현대 앱 개발에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독자들이 플러터와 스프링부트의 결합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2절) 이 책의 대상 독자는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독자층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를 활용하여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수준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보 개발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플러터나 스프링부트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들에게 이 책은 각 프레임워크의 기본 개념과 사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합니다. 경험 있는 개발자. 이미 어느 정도의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지만 플러터 또는 스프링부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개발자들에게 이 책은 심화된 주제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을 제공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개발에 관심 있는 개발자.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에게 이 책은 플러터를 이용한 크로스 플랫폼 개발 방법을 제공합니다. 백엔드 개발자. 플러터를 사용한 프론트엔드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숙련된 백엔드 개발자들도 이 책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플러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 및 기술 리더. 기술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의 장점과 적용 가능성을 이해하고 싶은 관리자들에게 이 책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를 활용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다양한 대상 독자들에게 플러터와 스프링부트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부터 심화 주제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실제 예제와 함께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경험 수준에 맞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책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와 각 대상 독자 그룹이 이 책에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책이 자신의 필요와 기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1절 플러터의 기본 개념은 플러터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리와 구성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섹션입니다.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2.1 플러터의 기본 개념. 플러터는 구글이 개발한 오픈소스계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플러터의 핵심 개념과 특징을 소개합니다. 플러터는 단일 코드베이스를 사용하여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은 다트라는 구글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됩니다. 다트는 간결하고 객체 지향적이며 현대적인 언어 특성을 갖추고 있어 플러터와 잘 어울립니다. 플러터는 위젯이라는 핵심 개념에 기반을 둡니다. 모든 게 구성 요소, 버튼, 텍스트, 이미지 등은 위젯으로 표현되며 이를 조합하여 복잡한 GU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핫 리로드 기능은 개발자가 코드를 변경한 후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개발 과정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플러터는 네이티브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플러터의 프레임워크와 앱 코드가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앱이 고성능으로 실행되며 부드러운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플러터는 다양한 디자인 시스템, 머티리얼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아름다운 GUI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플러터의 핵심 원리와 구조를 소개함으로써 독자가 플러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독자가 플러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장은 플러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이후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2.2절) 개발 환경 설정에서는 플러터 개발을 위한 초기 설정과 필요한 도구 설치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이 섹션은 독자들이 실제로 플러터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 단계를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개발 환경 설정. 플러터 앱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플러터 개발에 필요한 도구 설치 및 환경 설정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플러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플러터 SDK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운로드 후 플러터 SDK를 시스템 경로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플러터 앱 개발에 적합한 IDE, 통합 개발 환경, 선택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권장됩니다. 선택한 IDE에 플러터 플러그인 및 다트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한 에뮬레이터 설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실제 모바일 장치를 개발 환경에 연결하여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설치한 플러터 환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과 그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장은 플러터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독자들이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플러터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 섹션은 독자들이 플러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물론입니다. 2.2절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예제를 포함한 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2.2 개발 환경 설정. 플러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플러터 SDK의 설치부터 IDE 설정, 에뮬레이터 구성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플러터 SDK 설치. 다운로드. 먼저 플러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플러터 SDK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치. 다운로드한 파일을 원하는 디렉토리에 압축 해제합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에서는 c:/s/c/ 플러터 디렉토리가 일반적입니다. 환경 변수 설정. 시스템 환경 변수에 플러터 경로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에서는 c:/s/c/ 플러터 \sain 빈을 시스템 경로에 추가합니다. IDE entdeckt, erneut Studioprogramm Visual Studio Code weiterhin IDE Leute informiert. (2.3절) 첫 번째 플러터 앱에서는 독자들이 플러터를 사용하여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이 섹션의 목표는 기본적인 플러터 앱 개발의 전 과정을 소개하여 독자들이 플러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예시 내용입니다. 2.3 첫 번째 플러터 앱. 이 장에서는 간단한 헬로 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봄으로써 플러터의 기본적인 앱 개발 과정을 소개합니다. IDE SEO, New Flavor Leute informiert.
3.1절 스프링부트의 기본 개념은 스프링부트 프레임워크의 주요 원리와 특징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스프링부트는 자바 기반의 백엔드 개발을 위한 강력하고 유연한 프레임워크로 웹 애플리케이션 및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을 빠르고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이 섹션의 주요 내용입니다. 3.1 스프링부트의 기본 개념. 스프링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자바 플랫폼입니다. 그것은 간결하고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스프링부트의 핵심 개념과 이점을 탐구합니다. 스프링부트는 컨벤션 오버 컨피규레이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개발자가 최소한의 설정으로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스프링부트는 많은 기본 설정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복잡한 XML 설정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서버 설치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체 포함된 자어 파일로 패키징됩니다. 이는 배포 및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스프링부트는 탐캣, 제티 또는 언더토와 같은 내장 서버를 제공합니다. 개발자는 별도의 서버 구성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부트는 애플리케이션의 클래스 패스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본값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부트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셜미디어 통합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한 스타터 종속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필요한 종속성을 쉽게 관리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프링부트는 메이번이나 그레델과 같은 빌드 도구와 통합되어 의존성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라이브러리 버전 관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스프링부트가 어떻게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복잡성을 줄이고 빠른 개발 및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스프링부트의 이러한 특징은 개발자가 효율, 이 섹션은 스프링부트가 어떻게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복잡성을 줄이고 빠른 개발 및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스프링부트의 이러한 특징은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장은 스프링부트의 핵심 원리를 소개하고 그것이 어떻게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스프링부트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2절) 개발 환경 설정에서는 스프링부트를 사용하기 위한 개발 환경 구축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스프링부트는 주로 자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바 개발 환경과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은 이 섹션의 주요 내용입니다. 3.2 개발 환경 설정.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자바 개발 키트, JDK, 설치부터 IDE 설정, 프로젝트 초기화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스프링부트는 자바 8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오러켈의 웹사이트 또는 오펀JDK에서 JDK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설치 후 자바 대쉬 버전 명령어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Zaba'yı buluyan NDR'ye, Eclipse Donanfin 이 섹션은 스프링부트 개발을 위한 환경 설정 과정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독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실제 프로젝트 생성 및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초기 설정 과정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3.3절) 간단한 레스트펠 API 구축에서는 스프링부트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레스트펠 API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독자들이 스프링부트를 사용하여 REST API를 구축하는 기본 과정을 이해하고 실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예시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스프링부트를 사용하여 간단한 레스트펠 API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헬로 월드 메시지를 반환하는 기본 API를 만들 것입니다. 스프링부트에서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반환하는 컴포넌트입니다. src/main/자바 디렉토리에 새로운 자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헬로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 골뱅이 REST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추가하여 스프링에 이 클래스가 REST API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임을 알립니다. 골뱅이 getMapping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여 HTTP get 요청을 처리할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위 예제에서는 /hello 경로에 대한 요청을 처리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실행 및 테스트. IDE에서 제공하는 빌드 및 실행 도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웹브라우저나 API 테스트 도구, 포스트먼, 컬 등을 사용하여 생성한 API 엔드포인트, HTTP 자증나 /로케로스트,
8080/hello에 접근합니다. 헬로 월드. 메시지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가 예상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컨트롤러의 경로 설정과 메서드 애노테이션을 확인합니다. 서버 로그를 확인하여 발생한 오류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스프링부트를 사용하여 간단한 RESTful API를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스프링부트를 사용한 웹 서비스 개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섹션은 스프링부트를 활용하여 REST API를 개발하는 기본 과정을 설명하며 독자들이 이를 통해 스프링부트의 주요 개념과 웹 서비스 개발 방법을 실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절 플러터 앱과 스프링부트 API의 통합에서는 플러터를 사용한 프론트엔드 개발과 스프링부트를 사용한 백엔드 API 개발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독자들이 두 기술을 함께 사용하여 완전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섹션의 주요 내용입니다. 4. 플러터 앱과 스프링부트 API의 통합. 이 장에서는 플러터 앱이 스프링부트로 구축된 RESTful API와 어떻게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먼저 스프링부트를 사용하여 간단한 RESTful API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를 반환하는 API를 만들 수 있습니다. API는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반환해야 하며 적절한 HTTP 메서드, GET, POST, POT, DELETE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플러터 앱에서 HTTP 패키지를 사용하여 스프링부트 API와 통신합니다. HTTP 패키지를 플러터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API에 대한 HTTP 요청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플러터 앱에서 스프링부트 API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를 화면의 리스트로 표시하거나 사용자 입력을 받아 API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요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처리하고 앱의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사용자에게 로딩 인디케이터, 오류 메시지를 적절히 표시하는 방법을 구현합니다. 통합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디버깅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앱과 API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로그를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모바일 앱 개발과 백엔드 시스템 개발의 유기적인 통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섹션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를 함께 사용하는 통합 개발의 전체적인 흐름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실. 이 섹션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를 함께 사용하는 통합 개발의 전체적인 흐름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실제 코드 예제와 함께 각 단계의 구현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1절) 데이터 통신 기초에서는 플러터 애플리케이션과 스프링부트 백엔드 간의 데이터 통신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독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교환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플러터에서 HTTP 요청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섹션의 주요 내용입니다. 4.1 데이터 통신 기초. 이 장에서는 플러터 앱과 스프링부트 서버 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기초적인 개념과 방법을 다룹니다.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HTTP 요청은 주로 GET, 데이터 검 (4.2절) RESTful API 연동에서는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프링부트 백엔드와 RESTful API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독자들이 플러터에서 HTTP 요청을 사용하여 RESTful 서비스와 효과적으로 통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섹션의 주요 내용입니다. Für Bezugsverwirrung. 이 장에서는 플러터 앱이 스프링부트 백엔드와 RESTful API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스프링부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RESTful API를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목록을 검색하거나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는 API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각 API는 명확한 HTTP 메서드와 엔드포인트를 가지며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에서 HTTP 패키지를 사용하여 RESTful API에 요청을 보냅니다. 각 HTTP 메서드, GET, POST, POT, DELETE 등에 맞는 함수를 사용하여 서버와 통신합니다. 서버로부터 받은 JSON 데이터를 플러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우트 객체로 변환합니다.
각 데이터 모델에 대해 다우트 클래스를 정의하고 JSON 파싱 로직을 구현합니다. 플러터 앱에서 RESTful API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API로부터 받은 사용자 목록을 화면의 리스트로 표시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는 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요청의 상태, 로딩, 완료, 오류를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HTTP 요청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적절히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플러터 앱과 스프링부트 서버 간의 RESTful API 연동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더 복잡하고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를 활용한 RESTful API 연동의 실제 구현당. 이 섹션은 플러터와 스프링부트를 활용한 RESTful API 연동의 실제 구현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코드 예제와 함께 각 단계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3절) 오류 처리 및 최적화에서는 플러터 앱과 스프링부트 API 간의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를 처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독자들이 효과적인 오류 관리와 성능 최적화 기술을 학습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섹션의 주요 내용입니다. 4.3 오류 처리 및 최적화. 이 장에서는 플러터와 스프링부트 간의 통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통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오류, 네트워크 오류, 서버 오류, 데이터 파싱 오류 등을 식별하고 적절히 처리합니다. 플러터 앱에서는 트라이 캐치 블록을 사용하여 예외를 잡고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네트워크 요청에 대한 타임아웃을 설정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시도 로직을 구현하여 일시적인 네트워크 문제에 대응합니다. 데이터 로딩 과정에서 성능 최적화를 위해 캐싱, 페이징, 지연 로딩, 레이지 로딩과 같은 기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페이지별로 데이터를 로드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태 관리를 위해 플러터에서는 프로바이더, 리버파드, 블락 등의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코드의 유지 보수성을 높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위젯 트리의 최적화, 불필요한 빌드 최소화, 애니메이션 및 전환 최적화 등을 고려합니다. 백엔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쿼리 최적화, API 응답 시간 최적화, 리소스 관리 등을 통해 서버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안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오류 처리 및 성능 최적화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을 높이고 최종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섹션은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성능 최적화 전략을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오류 관리와 성능 개선 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개발자가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5.1절) 플러터 위젯 깊이 이해하기에서는 플러터의 핵심 개념인 위젯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독자들이 플러터의 위젯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섹션의 주요 내용입니다. 5.1 플러터 위젯 깊이 이해하기. 플러터의 모든 개 구성 요소는 위젯입니다. 이 장에서는 플러터의 위젯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리와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위젯의 기본 개념. 위젯은 플러터 앱의 기본적인 빌딩 블록으로 의의 모양, what 유시과 기능, how it behaves을 정의합니다. 모든 위젯은 위지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화면에 무엇을 그릴지와 어떻게 동작할지를 결정합니다. 위젯은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조는 애플리케이션에게 구조를 반영합니다. 각 위젯은 생성, create, update, 파괴, destroy 등의 생명주기를 가집니다. 상태 없는 위젯, 스테이러시 위지트은 일정한 데이터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상태 있는 위젯, 스테이트 위지트은 동적인 데이터와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이들은 내부 상태를 가지며 데이터가 변경될 때 위젯을 다시 그립니다. 플러터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표준 위젯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로, 칼럼, 컨테이너, 리스트 뷰 등이 있습니다. 각 위젯의 주요 속성과 사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존 위젯을 조합하거나 확장하여 커스텀 위젯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커스텀 위젯을 만들 때는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젯 트리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위젯의 재구성을 피하고 적절한 위젯키, 위지트키,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플러터의 위젯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글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위젯의 사용법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플러터 개발의 핵심입니다. 이 섹션은 플러터의 위젯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위젯의 기본 원리부터 고급 사용법까지 독자들이 위젯을 이 섹션은 플러터의 위젯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위젯의 기본 원리부터 고급 사용법까지 독자들이 위젯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플러터의 위젯 시스템에 대해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젯은 플러터 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앱의 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플러터 위젯 시스템의 깊은 이해. 위젯의 기본 정의. 위젯은 플러터 그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모든 것이 위젯이라는 점이 플러터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이미지, 아이콘, 패딩, 레이아웃 등 모두 위젯으로 표현됩니다. 위젯은 현재의 구성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의 모양과 기능을 정의합니다. 플러터 앱의 글은 위젯들이 계층적으로 구성된 위젯 트리로 표현됩니다. 이 트리는 루트 위젯에서 시작하여 여러 자식 위젯들로 확장됩니다. 위젯 트리의 구조는 앱의 레이아웃과 요소들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스테이러시 위젯은 상태가 없는 위젯으로 정적인 데이터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라벨이나 아이콘과 같이 변경되지 않는 게 요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테이트 위젯은 동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위젯으로 사용자의 상호작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입력 폼, 체크박스, 슬라이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젯은 생성,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파괴, 디스트로이 등의 생명주기 단계를 가집니다. 특히 스테이트 위젯의 경우 위젯 자체와 연결된 상태, 스테이트, 객체가 별도의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어 데이터 변경에 따른 게 업데이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에서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는 로, 칼럼, 스택 등과 같은 레이아웃 위젯을 사용합니다. 스타일링은 컨테이너, 텍스트 스타일, 박스 데커레이션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진, 패딩, 배경색, 폰트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위젯을 조합하거나 확장하여 커스텀 위젯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복잡한 글을 더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젯 트리의 깊이와 복잡성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위젯의 재구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칸스트 키워드를 사용하여 위젯의 재생성을 방지합니다. 위젯에 대한 이러한 깊은 이해는 플러터 앱 개발의 효율성과 성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위젯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더욱 반응성이 뛰어나고 사용자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5.2절) 반응형 디자인 구현에서는 다양한 화면 크기와 방향에 맞게 플러터 앱의 글과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디자인 기법에 대해 다룹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독자들이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반응형 글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섹션의 주요 내용입니다. 5.2 반응형 디자인 구현. 이 장에서는 플러터 앱의 글과 다양한 화면 크기와 방향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바일 장치의 화면 크기와 해상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반응형 디자인은 이러한 다양한 화면에서도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기의 방향, 세로, 변화에 따라 글가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미디어 길이를 사용하여 현재 기기의 화면 크기, 방향, 밝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위젯의 크기, 레이아웃, 패딩 등을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플렉서벨과 익스펜디드 위젯을 사용하여 유연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젯은 부모 위젯의 사용 가능한 공간 내에서 자식 위젯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4. 비율 기반 레이아웃. 에스펙트 레이시오 위젯을 사용하여 특정 비율을 유지하는 위젯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랙셔널리 사이즈드 박스는 부모 크기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위젯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화면 크기에 따라 다른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적응형 레이아웃을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과 모바일에서 다른 레이아웃을 제공하거나 가로 모드에서 추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6. 테스트 및 최적화. 다양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서 앱을 테스트하여 글과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합니다. 성능 최적화를 위해 불필요한 렌더링과 재구성을 최소화합니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플러터에서 반응형 디자인을 구현하는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유연한 GUI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디자인은 현대적인 앱 개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응형 디자인은 사용자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지 간에 최적의 GUI를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플러터의 유연한 레이아웃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개발자는 다양한 화면 크기와 방향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5.3절) 사용자 경험 향상에서는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다룹니다. 사용자 경험, UX은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섹션의 주요 내용입니다. 5.3 사용자 경험 향상. 이 장에서는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1. 인터페이스의 직관성. 사용자가 앱을 처음 사용할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관된 아이콘, 색상,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레이블, 적절한 버튼 크기 및 위치 등은 사용자가 앱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사용자 피드백.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버튼 클릭, 스와이프, 탭 등에 대한 시각적이거나 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성공 알림, 로딩 인디케이터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와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 명확히 알립니다. 3. 애니메이션과 전환. 부드러운 애니메이션과 전환은 앱의 전반적인 느낌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응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사용자의 주의를 끌고 앱의 동작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4. 접근성과 사용성. 다양한 사용자와 상황을 고려한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한 스크린 리더 최적화, 큰 텍스트 옵션 등을 고려합니다.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 그룹이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합니다. 5. 사용자 맞춤형 경험. 사용자의 선호도, 이전 활동, 지역 설정 등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콘텐츠나 기능을 제공합니다. 6. 테스트 및 피드백. 실제 사용자와의 테스트를 통해 앱의 사용성을 평가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앱에 적용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경험은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디자인, 적절한 피드백, 애니메이션, 접근성 및 맞춤형 경험은 사용자가 앱을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1절) 데이터베이스 통합에서는 플러터 애플리케이션과 백엔드 시스템, 특히 스프링부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 방법을 다룹니다. 이 섹션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관리 및 저장 방법을 설명하며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통합 전략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 섹션의 주요 내용입니다. 6.1 데이터베이스 통합. 이 장에서는 플러터 애플리케이션 및 스프링부트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전략과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아어DBMS, 로는 MySQL, 포스트그러SQL 등이 있으며 NoSQL 데이터베이스로는 MongoDB, 파이어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모델, 성능, 확장성,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Så på individuell PA, med det tegnet og URM, og tilfredsstillende.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플러터 애플리케이션과 백엔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통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저장 전략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 애플리케이션과 스프링부트 백엔드의 데이터베이스 통합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처리와 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올바른 데이터베이스 선택, 효과적인 데이터 모델링, 안정적인 데이터 액세스 계층 구축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확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